그래서 사실상 8분응선을 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플이 추진해가는 모든 기관에서의 사업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다라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플이 아시다시피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계속 기관, 제도권화 진입에 엄청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 섹터 중에서도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이제 여러 결제부터 회계 장부 정리 등 여러 영역에 대한 이제 회사 인수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제도권 쪽으로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금융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행 영역까지도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저께였나요? 통화감독청 OCC라고 하는 곳에서 기존에는 그 앵커리지라는 곳만 그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는 전문 이제 기업 중에서 그 조건부로 이제 승인을 받아서 그 은행의 지위를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5군데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리플이고요. 서클, 빗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그리고 팍소스라는 곳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형태의 어떤 그 상업은행은 아니고요. 그 연방 신탁은행이라는 형태로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얘기하는 그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본격적인 영업은 안 되지만 지위는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고, 더 간단히 얘기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 연방 신탁은행으로서의 충분한 검증은 이루어졌다. 자, 이제 그거를 무리없게 할 수 있는 실행에만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차적인 요소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요소들인데, 예를 들어서 내부 통제, 아니면 리스크 관리, 제재 대응 어떻게 할 거냐, 자금 세탁 같은 거 모니터링 어떻게 해낼 거냐, 그 이해관계 이제 분리 어떻게 하고, 책임 보드 구성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즉 이게 사업을 잘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주변 요소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에 이루어지면 너희도 이제 완전히 이제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8분응선을 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서 리플에서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연방 신탁은행의 지위를 받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은행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신탁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수취를 할 수는 없어요. 대출 업무를 할 수도 없고. 그럼 뭘 하는 곳이냐? 기관들 대상으로 좀 더 확장해서는 고객들 대상으로 고객의 자산을 수탁할 수는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준비금 관리, 그리고 신탁 구조를 운영하는 것 등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들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 이제 대차 스프레드를 사업 수단으로 하고 있는 상업은행과는 좀 다른 구조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 은행이랑 달라서 별로 의미가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플이나 서클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승인을 받은 그 2군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겠다, 혹은 결제를 하겠다, 기관들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적 요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 공식 기관으로부터 은행 카테고리에 있는 신탁은행의 지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맡겨도 여기는 정부가 인정하는 수준에, 인가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신뢰를 가진 곳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그 일진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큰 이제 변화를 주는 거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그 많은 그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하는 기업들은 몇 군데 이제 좀 제한된 주 단위 형태로 이제 승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뉴욕 혹은 와이오밍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확대되면서 이번에 연방, 그 미국 전체 인가로 확대가 됐는데, 이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어떤 주에서도 공용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제 프레임이 생겨요.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다국적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더 연방 기준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기관들과 계약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게 훨씬 용이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럼 리플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신탁을 맡긴다,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을 한 데서 그 리저브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매우 간단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경쟁 구도로는 아까 잠깐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앵커리지 디지털이라는 곳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5군데가 모두
만약에 이제 조건부를 넘어서 완전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경쟁 체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5군데면은 경쟁도 많아지고 좀 분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XRP와 서클이 특히 더 이거의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두 군데는 서클은 이미 USDC를 가지고 있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해서 이미 확장을 하고 있죠. 아직 마켓시어가 높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탁은행으로서의 지위는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리저브를 수탁을 그 커스터디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예비금 같은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명확한 규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이 추진해가는 모든 기관에서의 사업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갔는데, 뭐 워낙 요즘 뭐 그 BOJ 얘기나 매크로의 얘기가 많다 보니까 조용히 지나갔지만, 리플로서는 꽤나 큰 그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더 많은 다국적 기관들이 쓰이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XRP의 활용성 에 대한 여지도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에도 그래도 간접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그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OCC의 행동은 은행처럼 구조를 잘 갖추고 행동하면은 실제로 크립토를 다루는 회사더라도 더 이상 예외에 두지 않고 그 지위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 미국 정부의 시그널인 만큼, 또다시 이제 제도권으로 정말 들어오고 있고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 흥미롭게 이제 기관 제도권을 보다 보니까 거의 맞닿아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궁금하시면 꾸준히 팔로우 하시면서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